상쾌한 아침, 푸른 잔디 위에서 즐기는 골프. 생각만 해도 참 평화로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유로운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여유로운 순간이 어떻게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고 그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하고 또 그 재판 결과를 다룬 여러 기사들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더라고요. 오늘 이걸 보면서 단순히 사고가 났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을 친 사람, 옆에서 보조하던 캐디, 그리고 그 공간에 제공한 골프장까지 법원이 이 세 주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골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즐기는 다른 내저 활동에도 숨어있는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거죠. 자, 그럼 그날 골프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시간은 2024년 6월 27일 오전 9시 15분쯤이었고요. 장소는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이었어요. 60대 여성 CC를 포함해서 4명이 한 팀으로 라운드를 하고 있었고요. 아주 평범한 골프 라운드였는데 바로 그때 사고가 터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인 50대 남성 A씨가 친 두 번째 샷, 그러니까 세컨드 샷이 CC 머리에 그대로 맞았고 결국 CC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법적 다툼이 시작돼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기소했는데요. 공을 친 골퍼 A씨, 그리고 경기를 돕고 있던 20대 캐디 B씨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궁금해져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공을 친 사람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캐디까지 함께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검찰은 두 사람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공을 친 A씨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칙이요? 네. 샷을 하기 전에 자기 공이 날아갈 방향에 동반자 CC가 있는데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 칩니다 하고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스윙을 했다는 점이 지적됐죠. 결국 본인 스윙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필 의무를 놓쳤다는 거군요. 그건 알겠는데 캐디는 왜 법정에 서게 된 걸까요? 당시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캐디 B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어요. 아, 업무상? 네. 검찰의 논리는 이래요. 캐디는 그냥 채만 날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로서 손님의 안전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 전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A씨가 샷을 하려는 순간 위험지역에 있는 C씨에게 위험하니 피하세요 라고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방치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건 결국 자기 업무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로 본 거고요.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바로 골프장 자체의 책임 문제입니다. 네네, 골프장은요? 검찰도 처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어요. 시설의 설계나 관리에 결함이 있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봤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아, 불기소요? 네, 검찰은 이 사고의 원인이 코스가 이상하게 설계됐다거나 안전시설이 없었다거나 하는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건 순전히 공을 친 사람과 그를 보조한 캐디 두 개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골프장 법인이나 대표는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결국 책임 소재가 골퍼와 캐디 이 두 개인에게 집중된 채로 법정까지 간 거고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을 텐데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죠. 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가 꽤 무거웠어요. 어땠는데요? 골퍼 A씨와 캐디 B씨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잠깐만요.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이라니요? 여기서 캐디 측의 주장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재판에서 우리는 그냥 경기 진행을 돕는 보조 인력일 뿐 손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골프장 전체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는데요? 맞아요. 그게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BC 측 변호인은 캐디는 골프채로 운반하고 경기에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경기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 의무는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어요. 골프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캐디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란을 법정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 뭐라고 답했나요?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였어요. 딱 잘랐군요. 네, 판결의 핵심이 바로 여기예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 즉 경기보조원은 경기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명백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와, 그리고 B씨가 그 의무를 게을리했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죠. 와. 캐디는 보조자일 뿐이라는 오랜 통념을 법원이 정면으로 깨뜨린 거네요. 안전 확보도 캐디의 핵심 업무라고 명확히 선언한 셈이군요. 그렇죠. 공을 친 A씨는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이 언급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재판부가 피해자가 타구 근방으로 걸어간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아, 피해자에게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도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그렇군요. 피해자의 부주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국 위험 상황을 만든 타구자와 그걸 막지 못한 캐디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무거운 판결을 내린 거네요. 네, 이 판결은 앞으로 캐디라는 직업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꽤 있었네요. 2021년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한 3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눈을 맞아 실명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는 타구자, 캐디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까지 모두 묶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이겼습니다. 오, 그건 좀 다른데요? 방금 이천 사건에서는 골프장이 형사 책임을 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원주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골프장의 책임까지 인정이 된 거네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형사 책임은 국가가 당신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를 따지는 거고, 민사 책임은 당신이 피해자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아, 국가가 처벌하는 것과 개인이 배상하는 것, 기준이 다르겠네요. 훨씬 다르죠. 형사 책임은 고의였나 명백한 과실이 있었나처럼 기준이 훨씬 엄격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선 골프장 시설에 명백한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하지만 원주 사건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할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훨씬 폭넓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제야 명확히 이해가 되네요. 형사처벌은 면했어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골프장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골프를 치다 보면 볼 하고 외치는 소리를 자주 듣잖아요. 그게 그냥 예의 차원의 구호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겪어보니 지금부터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모두 조심해달라는 법적인 경고 신호처럼 들리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외침 하나하나에 법적 책임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판결은 골프가 그냥 즐기는 스포츠를 넘어 참여하는 모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전 의무가 주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에요. 공을 치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에서 돕는 캐디 역시 안전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법원이 명확하게 선언한 셈이죠. 오늘 이천 골프장 사망 사고를 통해 한 번의 수인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법원은 공을 친 동반자는 물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캐디에게도 금고형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골프장 자체의 형사 책임까지는 묻지 않았고요. 맞아요. 결국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캐디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법원은 그 도움 안에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이건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레저 스포츠의 보조 인력이나 강사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살펴본 판결에서 법원은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우리가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참여하는 이런 스포츠 활동 안에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와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책임, 그 균형점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그 경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 사망사고 타구자와 캐디 모두에게 실형 선고. 내용이 좋았다면 For Caddy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